어떤 약속도 없는 그런 날에 나만 혼자 집에 있을 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설 하다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얘기해볼 책은 김현수 소설가님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소설집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설의 띠지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2022년 교보문고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 소설 1위. 소설가분들이 이게 이제 2022년에 올해 소설이라고 뽑은 건데 지금 2024년이죠. 그러니까 뭔가 저는 항상 뭔가 이렇게 한 발 늦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전 매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리뷰를 좀 하려면은 2024년에 올해 책이라든지 좀 그걸 해야 따끈따끈할 것 같은데 2년이 지난 올해 소설 책 리뷰를 항상 제 인생에 좀 그래왔던 것 같긴 한데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빨리 선구자처럼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처럼 좀 천천히 따라가는 사람도 세상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소설집은 저는 여행 가서 읽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행에도 여러분 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여행은 되게 익사이팅한 거, 그러니까 뭔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여행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들도 막 만나고 막 새로운 음식들을 먹고 막 체험도 하고 신기한 풍경도 보고 뭔가 이렇게 또 다른 색다른 자극을 위해서 가는 여행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가는 여행도 있는 것 같아요. 막 복잡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잠깐 일상으로 이탈하기 위해 가는 여행? 그러니까 뭔가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지 않기 위해 가는 그런 조용한 여행. 그때 읽으면은 되게 좋을 소설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큐레이팅 이런 느낌인가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막 이렇게 막 다음에 이 소설이 무슨 내용이 있지? 지금 어떻게 될까? 눈을 뗄 수 없네. 막 이런 뭔가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딱 제주도 같은데 이제 바다가 보이는 카페 같은 데 앉아서 몇 페이지 읽다가 제가 탁 붙어놓고 탁 파도도 치는 것도 보고 커피 한 잔도 하면서 생각 잠시 했다가 또 다시 펼쳐놓고 또 이제 몇 문장 읽고 네, 이게 이런 거에 좀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나요? 이런 거에 조금 적합한 소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박진감 넘치거나 그런 거를 추구하는 소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표현하면은 되게 슴슴하다고 할까요? 슴슴하다? 우리가 양념 안 한 나물을 먹을 때 느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최소한의 참기름만 둘렀거나 살짝 묻힌 나물을 먹었을 때 그 슴슴함? 심심함과는 다른 슴슴함? 신기한 게 거의 갈등이란 게 거의 보이지 않아요. 물론 갈등이 없는 이야기는 세상에 없겠죠. 하지만 갈등이란 게 만약에 누군가와의 싸움, 누군가의 불화, 그래서 상처 주는 사람, 그리고 상처 받는 사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등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의미에서의 갈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 김현수 작가님의 물론 저는 다른 소설도 읽었지만 이번에 좀 느끼는 것이 뭔가 막 해보려는 뭔가 이렇게 이런 문장이 잘 안 느껴지는, 어떻게 보면 담담하고 딱 욕심을 내지 않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이고 싶고 작가로서 보이고 싶은 모습 막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딱 여기까지만 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슴슴할 수도 있고 또 쿨하다면 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또 말한 갈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소설은 마치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목적인 것처럼 막 느껴져요. 그러면은 그러시겠죠. 근데 모든 소설이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대체로 구조가 어떠냐면은 현재를 살아가는 인물이 있어요, 소설에. 그리고 그 현재를 살아가는 인물의 과거 혹은 그 사람과 관련된 누군가의 과거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그런 소설 되게 많잖아요, 현재랑 과거랑. 물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소설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의 어떤 방식으로든 좀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이상한 비유입니다만, 뭐 아버지의 옛 이야기를 알고 나서 뭐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가 뭐 묻어놓은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가갖고 현재의 주인공이 그 보물을 판다든가, 뭐 이런 소설은 없지만, 이것처럼 물리적으로나 어떤 사건적으로, 그죠? 사건적으로 현재 사건에 영향을 주는 소설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김현수 작가님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의 단편들은 그런 사건적인 물리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영향을 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현재를 살아가는 인물이 과거의 이 이야기를 아는 것만으로도, 혹은 과거에 그것을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듣는 것만으로도 현재가 달라지는 느낌? 참 이게 보통 우리가 옛날에 뭔가 과거의 이야기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뭔가 이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당장에 내 생활이 좀 변한다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실용적이라고 하면 실용적이고, 직접적이라고 하면 직접적이고, 물리적이라고 하면 물리적일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수반하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은 분명 현재의 인물이 과거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 영향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과거의 이야기를 읽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이야기를 떠올렸기 때문에, 알게 됐기 때문에. 그냥 그거예요. 무슨 영향이요? 물어보면 또 약간 동어반복 같은데, 뭐가 달라졌다는 건데? 그 이야기를 알게 됐다는 것. 그것만으로 현재의 삶이 전과 달라지는 느낌?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소설을 하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소설이 뭐냐? 그럼 자기계발서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기계발서처럼 막 뭔가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건 또 아니고, 교양 서적처럼 나한테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실용적인 뭔가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끝나고 나면은 그냥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일주일 지나면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는. 그 소설 참 좋았는데 무슨 내용이야 물어보면은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소설을 읽기 전에 나와 그 소설을 읽은 후에 나는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가 달라졌어? 그 소설을 읽었다는 거. 그러니까 뭐가 달랐다는 건데? 읽었다는 거. 그 이야기를 알게 됐다는 거. 그래서 그런지 재밌게 이 작품 자체가 저는 하나의 편지다? 일종의 편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편지가 뭐냐면은, 요즘은 편지를 거의 안 보내지만 즉각적으로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고 나의 감정을 바로바로 뭔가 표현하고 표출하고 반응을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있는 다음에 쓰는 거잖아요. 이 일을 다 겪고 나서 내가 쓰는 거고,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래서 진짜 슬펐지만 지금은 또 극복을 했고, 이 모든 과정을 좀 지나간 뒤에 서서히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편지들은 매듭지어진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게 편지 같아요. 그래서 흥미로운 게 이 책에서도 메일이 되게 많이 나와. 메일.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편지 많이 안 쓰잖아요. 카톡 같은 거 하고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현대사회에서 편지가 메일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주인공에게, 현재 인물에게 누군가 메일을 보내온다, 이런 모티브가 되게 많이 등장하고, 더불어서 메일이 아니라 녹취도 많이 등장하고, 옛날에 뭐 우리 할아버지가 자기 젊었을 때 얘기를 막 한 녹취 파일을 나중에 듣는다든지 라는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현수 작가님이 하고자 했던 뭔가 소설이란 것에 대한 추구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 표제작 제목도 이토록 평범한 미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작품 전체를 관통한 것 같은 문장이 뭐냐면은, 과거를 기억할 수는 있는데 왜 미래는 기억할 수 없을까? 이런 거. 미래를 기억한다는 건 뭘까? 솔직히 들어보면 우리한테는 전혀 모순적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과거는 당연히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아니까 기억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미래는 내 모르는데 어떻게 기억해? 앞에 있는 건데. 이 미래를 기억한다라는 맥락이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 과거의 어떤 젊었을 때의 연인과 사랑했던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의 미래를 기억한다면은, 지금의 미래를 기억할 수 있었다면은
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라는 서술로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미래를 향한 뭐 희망이 될 수도 있겠고, 뭔가 가능성을 믿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래를 기억한다는 건. 이게 되게 저도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현재 사는 사람이 있고 그 과거의 이야기가 있다고. 예를 들면은 나는 현재 사는 사람이고 과거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돼요. 그렇다면은 시간이 소설에서만큼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현재를 살아가는 게 있고, 우리 부모님이 나 낳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부모님이 둘이 만날 땐 이런 일이 있었고, 둘의 첫 만남은 이랬고, 이런 이야기를 소설에서 읽어나가는 것, 소설로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기억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는 과거는 이미 뒤에 있는 거고 미래는 앞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 만약에 우리가 소설에서 말한 것처럼 현재로부터 과거로 이렇게 가는 거라면은 오히려 현재가 뒤에 있는 거고, 이미 현재는 지나와서, 현재를 지나와서 과거에 도달하는 것 같은? 그죠? 현재라는 것을 한 발짝 한 발짝 해서 과거에 도달해. 그럼 이 도달한 과거에서는 미래긴 미래인데 미래를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좀 되게 뭔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심오한 것 같으면서도 그런 포인트인데, 재밌는 게 요즘에 저는 약간 요즘 소설가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어떤 현재와 과거, 미래, 과거는 옛날 거, 미래는 그냥 오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걸 깨부시는 문제의식들이 작가분들한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이 동시대 대한민국 작가분들, 소설가분들의 어떤 시대의식 혹은 질문이지 않을까? 그런 문제의식이 좀 공통적으로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역시 주저리 많이 떠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잠깐 일상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행을 하실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토록 평범한 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